도입, 전개, 정리. 요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진짜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구독, 좋아요 눌러. 19학년도 지리로 수석 합격한 지리는 김지리입니다. 여러분들 1차 시험 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죠? 이제 2차를 준비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교수학습 지도안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릴까 싶어서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로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말띠입니다. 유니콘을 하게 되었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말이 달리는 것처럼 달려보자는 의미로 한번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먼저 지도안을 작성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작업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시험이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도안, 수업 실현, 면접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시험 일정표도 나와 있고요. 유의사항 같은 것도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거 자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 지도안 양식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적는 연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 과목의 교과서들 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건이 안 돼서 못 구한다 그러면 안 돼,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자기가 아는 친한 선생님이 된 선배를 통해서 구하거나 아니면 교과서를 직접 구입하셔야 됩니다. 구입하는 거는 한국거민정교과서협회 여기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학습 자료, 이거 과목마다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다룬 시중에 나온 책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꼭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요거는 여러분 놓치기 쉬울 것 같아요. 교육과정 총론입니다.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뒤에 자료를 첨부해 놨는데요. 여기 보면 지도안에 교수학습상 유의점 이런 거 적는 것도 있거든요. 총론에 보면 과목별로 교수학습 방법상의 유의점, 그리고 평가하는 데의 유의점, 그런 거 잘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해서 또 써먹기 좋기 때문에 이걸 꼭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2차 문제에 구하기가 좀 쉽지 않겠지만 꼭 구하셔가지고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준비하는데요. 교수학습 지도안 양식, 교과서, 교수학습 자료를 다루고 있는 여러 권의 서적, 교육과정 총론, 기출문제, 이렇게 5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구비하셔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건 좀 고급 정보인데요. 구할 수 있으면 교수학습 지도안 채점 기준표, 수업 실현 참관표, 이것도 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업 실현할 때 나는 고득점을 받고 싶다 하기 위해서는 그 채점 기준표에 있는 요소를 지도안에 녹여서 넣을 수 있거든요. 수업 실현 채점 기준표도 마찬가지로 수업 실현할 때 녹여서 넣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팁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못 구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 스터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난 스터디가 잘 안 맞아 하는 사람들은 안 해도 됩니다. 2차 시험 스터디 할 때는 또 어떤 걸 해야 되냐, 교수학습 지도안 양식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교수학습 자료, 교육과정 총론, 기출문제 같이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교수학습 지도안도 뭔가 실제 시험 분위기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앉아서 짜보는 거예요. 수업 실현도 실제로 같이 해보면서 서로 수업을 봐주고 피드백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올 것 같은 예상 문제도 만들어서 서로 공유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기초 다지는 작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수업 지도안 짜는 거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교수학습 지도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단원명이 있고요. 학습 주제가 있고 학습 목표가 있고 단계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학습 자료및 지도상 유의점 이런 거 있다 그랬죠? 그 밑에 단계별로 도입, 전개, 정리. 요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진짜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잠시만요. 고양이가 있어서 잠시만 절로 갔어요. 미안해. 단계가 제가 도입, 전개, 정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도 또 세부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입은 전시학습 확인, 동기유발, 그 다음에 학습 목표 제시. 전개 1, 2는 이제 본시에서 하게 될 다양한 교수 학습 활동 구체적인 내용을 넣을 거고, 그 다음 정리는 형성평가, 차시 예고가 있다. 그리고 이 단계별로 교수 학습 활동을 구체적으로 다시 적어라 라고 하는 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그리고 학습 자료 및 지도상의 유의점을 체크하라는 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를 분석해야 되고, 교수 학습 자료를 분석해야 되고, 교육과정 총론, 기출문제를 분석해야 됩니다. 이거는 앞에 교수학습 지도안 구성과 연관시켜서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일단 교과서도 교수학습 지도안 요 순서대로 거의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교과서 제일 위에 보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 자료가 있고 아니면 그림 자료가 있고 그래프 자료가 있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동기유발이죠. 그 밑에 이제 주요 내용 개념들이 쭉 설명되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보면 학습 활동, 탐구 활동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거가 우리 본차 시에 사용될 수 있는 교수 학습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단원마다 체크해가지고 정리를 꼭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 자료 및 지도상의 유의점, 요거는 어떻게 보냐, 교육과정 총론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뒤에 교육과정 총론과 관련된 첨부 자료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단원별로 들어가야 될 기본적인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이 있고요. 그 단원별로 효과적으로 교수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는 이거는 진짜 별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애들의 학습 효과성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또 평가와 관련된 유의사항도 있거든요. 요거를 꼭 참고해가지고 여기에 넣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도안에 있는 유의사항에 이렇게 다 했으면요, 교수 학습 지도안을 이제 본격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다. 그쵸? 이거는 제가 따로 깊게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기만의 만능 틀이 되는 수업 지도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수업 지도안 시험 칠 때 막힘없이 쑥 쓸 수 있잖아요. 이거 안 하면 계속 시험 볼 때마다 새롭게 창작해야 되는 고통을 겪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저만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도입에 보면 전시학습이 있습니다. 전시학습 옆에 교수학습 활동을 보면 빈칸을 통해 전시학습 내용을 확인한다, 요렇게 제가 적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빈칸은 문제가 나온 단원에 따라서 다르게 내용을 채워넣는 겁니다. 저는 항상 전시학습 확인 빈칸이 나와 있으면 이걸 적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네모칸이 있는데 이 네모칸 안에 어떤 전시학습 내용을 학습하게 될 건지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거를 하나의 고정된 틀로 딱 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도안 짤 때 전시학습 확인 나온다? 그럼 이걸 무조건 적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동기유발도 마찬가지고요. 학습 목표 제시, 끝나고 정리할 때 형성평가, 차시, 예고도 다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전개 1, 2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학습 모형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개별학습, 짝꿍학습, 모둠학습이 그것이고, 또 선생님이 직접 설명해서 수업을 하는 개념학습, 이렇게 전 4가지로 틀을 정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모둠학습인데요. 요즘 학생 중심의 수업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협력해서 학습하는 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모둠학습이 교수학습 활동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네모칸이 있는데 거기는 학습 활동의 조건과 주제를 제가 따로 또 세분화해서 적었어요. 조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학습 자료를 활용하는지, 그 다음에 학생들 간 서로 지켜야 될 약속과 규칙 같은 거를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활동 주제는 이 모둠학습에서 어떤 주제로 학습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적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둠학습 적는 지도안 틀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씨체도 좀 예쁘게 적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서기 출신 아니었겠습니까? 글씨 참 잘 적거든요. 글씨체도 점수를 좋게 받을 수 있는 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전 악필입니다. 악필이에요? 엄청난 악필입니다. 악필이에요? 근데 어떻게 붙으셨을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뭐 이거는 케바케인데 저는 그래도 기왕이면 예쁘게 글씨 적힌 지도안이 더 보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글씨 악필이신 분들은 글씨 예쁘게 적는 방법 좀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호랑말코 선생님을 비롯한. 네. 그리고 또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글씨를 되게 느리게 적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글씨 빨리 적으면서 정갈하게 예쁘게 적는 그 연습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업 실현은 뭐 나중에 할 건데 교수학습 지도안과 연관된 거니까 제가 간단히 또 설명해 드리자면, 수업 실현도 저만의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틀을 입장, 인사, 단원 소개, 동기유발, 학습 목표 제시, 모둠활동 안내, 순회지도, 모둠활동 발표, 학습 내용 정리, 마무리, 퇴장까지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제 입에 붙게 계속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꼭 수업 실현할 때 영상을 찍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반성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스터디원들에게 내 수업을 보라고 하고 피드백을 꼭 해달라고 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 자료를 보시면서 수업 지도안 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화이팅! 끝입니다.